지역 내 학교 현장에 회복적 생활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토대를 만드셨던 그런 한 획을 그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분광양 중학교에서 약 3년 동안 교감으로 지금 지내시면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견인해 오시고요. 그리고 어, 회복적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설래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서 학교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 동방향 중학교의 사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학교가 회복과 성장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설래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네, 환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회복적 생활교육 견인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아니고, 소소하게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화면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신가요? 공유 화면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여수 어떤 선생님이 저 존경한다고 끝까지 계시겠다고 해서, 네. 지금 계신 분들 끝까지 계셔야 돼요. 네. 네, 저희 학교 사례를 지금부터 좀 공유를 할 텐데요.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냈냐,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가랑비에 어쩌듯이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내국제 생활교육을 과목으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이제 학교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500명의 18학급 금요일 학교거든요. 인근에는 이제 광양제철 항만공사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고 또 생각보다 이제 한부모 가정이 좀 많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거칠고 좀 생활지도 면에서 굉장히 힘든 학교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가 뭐 생활지도 등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튼 모두가 귀한데 아이여가지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여튼 아이의 편, 교권 침해 발생해도 여튼 아이의 편,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교실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교실에 이제 우리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 타인 배려 부족은 이제 당연한 거고 또 이제 핸드폰 때문에 사이버 폭력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지도 관련해가지고 아동 학대 법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렵고 교실에 분노 조절 장애 아이도 있고 부적응 학생들 증가하고 자해하는 학생도 많고 ADHD 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이게 그 저희 학교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사회 정서 교육을 막 확대하고 내년부터 또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서희철 선생님 안타까운 소식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 아동 악성 민원이나 생활지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상황이에요. 저는 6년 반 정도 장학사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 하다가 교육청을 갔기 때문에 정말 학교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갔다 오면 그 표정이
같지가 않고, 뭐, 우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이렇게 자리 이탈하고 돌아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꼭 있어요. 돌아다니는 아이들. 물어보면 화장실 간다. 보건실 간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고,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종 치고 나면 애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종 치고 한참 있다 들어가고, 이제 덥다고 막 교실 가고 막 탈의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옷 입어라 하면은 더운데 그런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대드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그런 어려움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업 괜찮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교감선생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버틴다는 말을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부적절한 행동이 이제 선생님에게 대한 불손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까 뭐 여기 상의 탈의한 학생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조금만 본인에게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애들이 여학생들도 그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다니고 싸우고 저 가자마자 막 갔는데 한 3건이 학교폭력이 계류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뒷수습반이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부임한 해에 한 20건 정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언어폭력은 뭐 다반사였고요. 네. 그렇게, 폭력 교권 침해도 있었지만, 이제 생활지도, 교복도 안 입고, 지각한 학생 왜 이리 많은지, 그리고 이렇게 전화도 되게 민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애들이 문화 내출해가지고 뭐 담배 피고 있다. 뭐 이런 거 저녁에 막 어디 모여가지고 애들이 술을 마신다. 저희 학교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건이 터지면 일단 저희 학교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네, 동강 중 학생인 것 같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부터 뭐 학교 규칙까지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별로 안 믿고 저희 학교 이제 동강 중학교인데 그 똥중이라고 네, 지역에서 똥중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네, 똥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수준이 낮고 약간 네, 안 좋은 학교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도 저희 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학부모들도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온동심 성격에 저희 바로 저희 학교 좀 건너편에 한 10분 거리에 이제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신도심처럼 이제 조금 산다 하는 집들은 이제 그리 많이 이사 가버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가정이 좀 안 좋은 가정들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상존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는 계속 응보적 생활지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으로는 이제 이런 질서를 좀 잡을 수 없다. 그런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좀 도입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서클이고 그리고 학교 현장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조금 연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 연수 다 받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연수 이미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의 큰 문제는 선생님들 간의 생활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기준 등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막 이러잖아요. 담임선생님들은 막 학생부장님이 뭐 안 한다고 하고 학생부장님은 담임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내려보낸다. 이렇게 탓을 하고 또 학년부장님들끼리 또 기준이 달라가지고 서로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또는 이제 생활지도 하다가 오히려 애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래서 이제 버팀발을 자주 그냥 버틴다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학교만 문제인 건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다른 데보다 좀 심하긴 한데 저희 학교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자살이나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다 특히 이 3번 친구 관계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생활교육이나 학교가 관심을 두어야 될 방향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애들도 알아요. 수업 태도하고 인성. 이 본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1위, 2위.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은 이제 1위가 인성교육, 그다음 학교폭력. 그러니 이건 공동체가 다 이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어떤 걸 도입을 할 때 이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선생님들이 뭐를 어려워하는지를 딱 짚고 시작을 하니까 공감대를 제가 이끌어내기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시행했던 것이 이제 교육공동체 세우기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일단 회복적 생활교육을 서클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맞지 않다고 그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3월에 교육공동체 세우기를 하자. 이건 뭐냐면 이제 수업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가 좀 질서 있게 가는데 학교 규칙은 무엇이고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합의하는 과정. 이거를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름을 이제 교육공동체 세우기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 들어갈 때 요게 이제 학급 진학 프로그램 존중의 학습 만들기가 이게 지금 저희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나눠 알아가기 뭐 존중의 약속 뽑아내는 그 평화 감수성 훈련할 때 쓰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그 학급에서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이 그 다음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 모여가지고 선포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거쳐 했거든요. 여기 1번, 2번이 이제 새 학기의 아이들이 또 관계 맺기가 어려워하니까 1번, 2번이 실은 저희 그 평화감수성 훈련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걸 도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선생님들 연수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고 예, 학교 규칙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게끔 좀 해보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도출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해서 요건 내가 외부 강사를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죠. 그때 이제 강선희 선생님 팀 이렇게 같이 전남지부에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6분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두 개, 한 반씩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게 다 포함된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2년 동안 쭉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뽑아낸 약속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약속하고, 예, 학부모님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년 전교생 이렇게 선포식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학기 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외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신청하러 가면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2023년에는 자유학기제에 17시간을
주제 선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은 이제 일회성이긴 해도 뭐 시험 끝나고 나서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해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때는 거의 저희가 이제 일회성이긴 해도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학교 자율시간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33시간, 그 다음에 2, 3학년은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2년 아까 그 교육공동체 세우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해 가지고 외부 강사님들 일회성이긴 하나 운영한 결과 보시면 여기 통계 한번 봐보실게요. 22년도 지금 이제 16건이라고 했는데 접수 안 된 것까지 하면 20건이 넘거든요. 이제 공식적인 접수가 16건이고 20건이 넘게 있었는데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2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엄청 많이 줄었죠. 교권 침해도 이제 정식 접수는 거의 안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학교 내부에서 막 해결할 때니까요. 14건에서 2건, 작년에는 이렇게 1건.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아까 뭐 흡연, 뭐 담배, 무단외출 이런 것들 좀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뭐 15건에서 4건에서 2건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면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 감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5월 달에 저한테 상을 주더라고요. 장남 경찰청장이. 네. 청소년 뭐 정책의 선도 역할을 했다. 실은 제가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학생부장 달라고 했더니 이제 작년에는 학생부장님을 드렸으니까 꼭 교감선생님 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범죄 예방까지 조금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저희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부터 이제 저희 학교의 생활교육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교 자유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배경하고 이제 학교에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네, 초등은 작년부터, 중학교는 올해, 중고는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입이 됐어요, 교육과정에. 이것은 학교나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역량을 기르는데 학교가 과목을 만들어서 해도 된다. 또는 자율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된다.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 3년, 이제 3년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학기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때도 하고 2학년 1학기 때도 하고 3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지금 1학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은 이제 연간 34주로 해서 학기별 일주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일주의 시간이 보통 3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만든 과목도 33시간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요거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초중이 전면적으로 이미 들어왔으니까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일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쭉 예, 추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교육과정, 전남 교육과정 네트워크에 제가 이제 운영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의견을 굉장히 좀 저도 나름대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23년도에 이미 저희는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좀 했고요. 학교 자율시간 연수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시간에 대한 과목 설문조사랄지, 그 다음에 학생, 교사, 학부모, 늘 저희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하는 시스템을 좀
갖췄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지난한 과정을 이렇게 좀 거쳤어요. 그냥 쭉 한번 넘어가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만들 때는 전학공을 좀 예,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한 20분 정도가 같이 공동으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교사가 또 5분이 계세요. 저희 이제 심화 과정까지 연수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같이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마지막 작업을 이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자유시간 하고 회복적 생활교육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연수를 그해 23년도 또 24년도 하면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도 이렇게 3시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생활지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선생님들 제가 설득할 때는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나고 사후 처리를 하다 보면 예방을 하면 우리가 뒷부분 그렇게 처리 안 해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예방이 안 되다 보니 너무 힘들다 학교가.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응보적으로만 했는데 이 응보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됐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우리가 조금 도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공동체 세우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학생들 먼저 이제 일부 강사 선생님들 불러갖고 했잖아요. 이제 생활지도반에서 잡히는 게 보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실은. 그러면서 이제 연수도 이제 해년, 23년, 24년 3시간씩 하고 이제 작년에는 5시간 정도 1학기, 2학기 나눠서 했고 올해는 지금 우리 강선희 선생님 모셔가지고 새학년 준비 기간 때 또 오전 하루 빼가지고 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학 내고 하루 저희들끼리 또 연수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 했더니 18분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 연수를 좀 같이 했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맞물려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연수 한번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수 받을 때처럼 그 대화 모임을 한다거나 뭐 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번 연수 때도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수 받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착안을 해야 되겠다. 늘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천청에 있을 때 지금 그 전문가 과정 연수가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을 지금 이제 선정희 선생님께서 계속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그때도 제가 그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기초 연수하고 이렇게 도입하면 되게 안 되더라고요. 6시간짜리도 해보고 막 했는데 활용하기 되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제가 할 때는 반성문 대신 성찰문만 써라. 회복적 생찰문. 이것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나오는 어, 회복적 질문 그 5가지 틀을 응용을 해가지고 성찰문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찰문으로 아이들하고 면담하고 상담하면 벌써 거기서 50%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성찰문에 있는 그 질문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올해 연수도 이제 저희가 우리 강선 선생님 연수 하실 때랑 그다음에 우리 그 협회 서동욱 선생님 저희 학교 또 강의 오셨었는데 그때도
이 회복적 질문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큰 반감 없이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거 이제 설문조사 하거나 지금 과목 도출할 때 지금 이게 지금 화면이라 이제 학급 자치 시간에 우리 이 설문을 할 때도 뭘 배우고 싶니? 너희들에게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요 질문할 때 아이들 설문 그냥 해달라 하면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설문을 만들면 학생, 교사, 학부모 다 문자 메시지로 URL 해가지고 다 쏘거든요. 애들이 클릭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학급 시간에 담임쌤이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역량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부분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문을 했고요. 학부모님들은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제가 학기 초에 교육과정 설명회 시에 학교 이야기를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수할 때 한 절반 정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학부모 밴드는 저희 학교 학생 500명인데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512명이에요. 학생 애들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학부모님들이 한 200명이 넘게 늘 보시기도 하고 설문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 학생, 학부모 공감대를 이런 식으로 좀 형성해 나갔고요. 설문조사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뭐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저희는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고요. 거칠 때 이제 저희가 개정교육 과정이나 미래의 핵심 역량을 따지면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인데 아이들이 뭐가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그거 전부 꼭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5번이나 6번. 네.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성이나 소통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할 때도 실은 그냥 설문조사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예를 들어. 여기 13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회복수생활고에 제가 넣어놨잖아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학급자치나 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 선생님들 연수, 학생 애들 연수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설명회 때 이미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도 이건 전략적인 걸인데요. 여러 가지 보기를 줄 때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설문을 할 때는 애들한테 담임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학기 초에 했던 뭐 존중의 약속하고 막 이런 내용이 이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맺기랄지 갈등의 해결이랄지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부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과제는 제가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문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예시로 지금 한 2개 정도만 보여줬고요.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 인성, 그 다음 배려, 존중, 관계, 소통, 공감, 자기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1차 설문이 나오면 이렇게 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설문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과목은 어떤 걸로 할래 했을 때 행복공동체, 너와 나,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고요. 내용은 뭘로 할래 할 때 회복적 생활교육, 뭐 존중의 약속 뭐 이런 내용들, 뭐 역할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 1위에 해당되는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오고 그 설문 선생님들이 협의해가지고 2차 설문 내용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선생님들이 협의해가지고 나온 예시 과목 제목이고요. 제목에 함께하는 우리
나왔는데, 그리고 꼭 배웠으면 하는 내용, 뭘 꼭 배웠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 내용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죠. 비폭력 대화, 뭐 공감 대화, 감정 코칭, 뭐 학급 만들기, 이런 내용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설문을 했더니, 이제, 함께하는 우리.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학교 자유시간 과목의 제목은, 함께하는 우리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고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제목하고 이제 내용이 나와서 이제 교육과정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안은 이제 전학공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늘 저희 학교도 생각하면서 이제 지역에도 같이 빨리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교육과정안 만들 때, 저희 학교 교육과정안 만들 때 광양청의 장사님의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것을 15시간 직무연수로 좀 개설을 해달라. 그래서 같이 다른 학교도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학교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시간 직무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분이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모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학교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한 7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초안을 이제 만들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광양에 한 7개 학교 정도가 신청했고요. 이제 순천도 이렇게 공문을 좀 보냈더니 순천에서도 6개 학교인가 한 분씩 거기는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개 학교가 지금 이게 순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과목으로 할 학교라고 안 하고 학교 자유시간 과목을 만들어 볼 학교라고 그 설계를 위한 연수를 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냐 도출했는데 대부분의 모둠이 그 6개 모둠 중에 한 모둠만 진로가 나오고 전부 다 어떤 내용으로 이런 걸로 나옵니다. 네. 공동체, 책임, 존중, 민주심, 협력도, 소통 역량 이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이 모둠도 그랬고요. 여기도 뭐 우리들의 행복 공동체. 여기는 아예 보시면 지금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모둠이었어요. 함께하는 우리. 해서 여기 내용이 공동체 세우기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광양청 말고 한 8개 청 학교 자유시간 설계에 관련해가지고 강사로 좀 나가고 있었는데요. 나갈 때마다 제가 실은 보통 학교들이 이제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 그냥 환경 과목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수업 시수 적은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 지역들은 아예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역량이 뭐냐, 채워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도출을 해낸 걸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일부러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아이들이 관계 맺기, 갈등 해결, 학교 폭력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한 80%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목 개발이 어려우니까 다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니더라도 과목을 중학교에서 만들어 본 개정교육과정 적용되고 나서 1학기에 적용한 학교가 저희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학교들이 다 아직은 좀 두렵고 안 해봐가지고 다 밀쳐놨더라고요. 이제 몇 개 학교는 이제 2학기 때 시행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내년 아니면 내후년으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놓거나 이제 내년도에 또 1학년들 신입생 이렇게 짜는 학교들은 이제 지금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과목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전학공 선생님들이 직무연수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그 초안을 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 선생님들 같이 검토하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언제 이런 시간이 있냐 막 그러시는데 그냥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교사 연수의 날하고 교직원 협의의 날 있잖아요. 그 전달식의 연수를 안 하고 늘 저희는 안건 중심의 그 회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회의할 때 안건이 이거인 거예요. 이 교육과정을 같이 검토하고 여기에 더 넣어야 될 거, 뭐, 이런 게 안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이 그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마련을 했냐, 막 그러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학교들이 그 교사 연수의 시간이나 회의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그냥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같이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검토할 때 이제 방송국에서 조금 촬영을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운영위원회 대표, 학부모의 대표, 학생의 대표, 교직원 대표 해가지고 좀 여기에 조금 더 넣어야 될 게 있는지 의견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학생 애들이 이제 대표들이 마지막 의견을 조금 더 추가로 준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된 게 저희는 1학년 1학기에 하는 걸로. 그리고 과목은 이제 학교 자유시간이 과목 교육과정안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인데 저희는 교과서는 너무 어렵고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이제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냥 과목 개설만 그러면 교육과정 안만 있으면 되거든요. 교육과정 안은 그럼 뭐냐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저희 학교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이제 선택교과로 편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되면 이 과목을 어디다 편성할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어하고 관련된 과목이다. 그럼 국어 교과에 넣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선택 교과에 넣었어요. 33시간. 그리고 이제 시수는 그 일반적인 학교 시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0% 전체 시수에 20%를 감축해서 학교 자유시간이나 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하고 창체 시간 두 개 다 감축했고, 그 다음 저희 학교는 33시간을 이제 지속적으로 매주 1시간씩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학기 초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우리 이제 강사 선생님하고 팀이 좀 오셔가지고, 그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을 해주셨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제 선택교과는 이수, 미이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목의 내용입니다. 이제 과목은 함께한 우리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 이제 성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튼 아이들이 이제 서로 존중하거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이미 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요새는 아이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잖아요.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근데 스스로 좀 해결하는 학생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존중, 배려, 책임, 소통, 공감, 협력 이런 가치들을 좀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이 과목을 배우면 이런 것들 역량이 길러지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이제 성격을 좀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과목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세우기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공감대화, 이제 비폭력 대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세우기는 6차시 정도, 공감대화는 네, 7차시부터 15차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회복적 정의하고
그 공동체 서클이나 그 회복 대화 모임이 지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11차 시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끼리 갈등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3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공감대화는 이제 저희가 비폭력 대화의 하나인데 이제 감정 표현하고 수용하고 나눠 알아가고 막 이런 내용 여기에 이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그 단원에는 회복적 정의에 감정 나누고 질문 활용하고 그다음 서클 실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배운 내용을 이제 갈등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차시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네, 그 학교의 비전이랄지 자유시간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해,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규정,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나눠 알아가기,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구분을 막 담임선생님들이 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가치 뽑아내게 해가지고 그 구분을 만든 다음에 존중의 약속까지 아이들이 좀 만들어 보는 형태로. 요거는 이제 우리 강선 선생님 오셔갖고 좀 해줬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1학년 때는 강선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고 2, 3학년들은 스스로 이제 1학년 때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2학년 때까지는 강사 선생님들 오신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담임 선생님들이 아직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화 부분 이렇게 감정과 친해지기, 감정 표현하기, 타인 감정 알고 수용하기,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조절하기, 이해 기술에서 이렇게 좀 비폭력 대화 쭉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단원에는 회복적 정의, 그 다음에 서클로 감정 나누기, 입장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습, 회복 대화 모임 지금 실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영상 만들어서 제출하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존중의 약속 만들어가지고 학급 규칙 안에 여기에 이제 본인들 약속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거 이제 다 만들어지고 학급에서 끝나면 1학년 전체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학급 반장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존중의 약속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저희가 그 전남 이제 최초로 적용하다 보니 이렇게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이 장면을 보시고 엄청 흡족해 가셨고요. 이제 저희 학교 사례가 좀 이렇게 소문이 좀 나면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직접 그 전체 교육청 이제 간부 회의 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활지도 때문에 어려운 학교가 이런 과목을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가 안정을 찾아간다더라. 이걸 좀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시고 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교수학습 자료가 이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수업 지도안 하고 아이들 활동지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은 이제 그 선생님들 성취 기준 저희가 교육과정으로 아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업 의도 왜 이 수업이 들어가게 됐는지 의도를 좀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고 나서 다음 선생님이 하실 때도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설명을 좀 넣어놨고요. 이 양식은 이제 저희 학교가 그냥 나름대로 만든 거거든요. 지도안 있고 관련된 활동지 있고 이런 식으로 책에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교수학습 자료나 이 활동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하시자면 저희가 이 교육과정의 내용의 체계는 국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각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저희가 내용의 체계 교육과정 안만 교육감 심의를 받아가지고 개설이 되면 이제 과목이 새로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1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이제 교수학습 자료는 어디로 가든 선생님이 구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꿔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차시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학급 안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 이제 그 발생된 내용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애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건데, 저희 그 강선 선생님이 그 회복의 노래를 가르치셨어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야, 짝짝 하는데, 그게 노래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률이 있어서 애들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영상을 이렇게 애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어떤 모둠은 이렇게 선생님 출연을 시켜가지고 회복 대화 모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모둠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재자 역할이고, 이제 조정자 역할이고, 두 학생이 이제 지금 갈등 상황을 설명을 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대부분 내용이 다 저희 학교에서 나왔던 걸로 했더라고요. 이제 체육대회 때 애들이 학급 회의하다가 싸웠던 거, 체육 그 반티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뒷담화 했던 거, 사이버로 했던 거, 막, 그 다음, 뭐, 친구 간에, 뭐, 이렇게 신체폭력부터 다 다양하게 애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좀 웃기긴 했는데, 결국은 애들이 그 회복, 우리 대화 모임 하러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고, 화해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1학년 수준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감, 네, 우리 이제 강선 선생님이, 그, 수업하고 이제 소감 이렇게 받아놓은 건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애들이 이제 소감은 갈등 생겼을 때 어떻게 대화할지 알게 됐다.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것을 좀 배웠다. 네. 내 감정 좀 표현하기를 좀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멈추고 생각하기, 듣고 말하기, 함께 문제 해결하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회복 질문하고 이런 내용들은 모든 반, 18개 반 전체에 그 현수막 재질로 해가지고 2장씩 해서 다 그냥 아이들이 모든 교실에서 볼 수 있게끔 붙여놔 버렸거든요, 아예. 그리고 뭐 규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알게 되었다. 어, 회복적 정의 어려워요도 있었습니다. 이번 애들 이제 소감 나왔던 거고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운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선생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과목을 시수를 감해서 33차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쌤 6시간, 어떤 쌤 4시간, 어떤 쌤 2시간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는 데에는 되게 의미는 있는데 이제 평가를 입력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할 때 오실 때 이제 시간표를 바꾸는데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조금 저희들끼리 1차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8월에 최종 합의를 할 건데, 여러 국가를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국어하고 도덕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몇 차시는 직접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두 교과가 관련된 교과기도 해요. 의사소통이랄지, 도덕에는 갈등 해결, 나, 너 알고 뭐 감정 표현하고 이런 게 도덕 교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도덕 시간을 감축해서 과목을 개설하는 게 조금 더 수업의 질이 높겠다. 네, 시간표 바꾸기도 편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도 편하고, 전문성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연수를 받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이제 선생님들 만기자가 좀 많아가지고 3분의 1이 좀 바뀌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학년에 적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한테는 이걸 하면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교사들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 내년도 조금 개선 방안이고, 그 다음에 교사학습 자료는 지금 방학 동안에 조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건의사항은
관련해서 이제 교사 연수나 전학공, 그 다음에 뭐 자료 인쇄비랄지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과목을 만들긴 했는데, 이 선생님 만기 되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사를 건의는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만 하다 보니 필요성을 다른 학교들은 지금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담당 교사를 유보하는 거. 이제 그 학교에 그 우리 혁신학교 하면 막 4년 유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8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1, 2년이라도 유보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야 이 과목을 잘하는 선생님이. 네,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도 같거든요. 일단 요거 한번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라면 이 해북적 생활교육 관련된 과목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활용할 학교들은 좀 맞춤형 연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관련된 강사 인력들도 학교로 이제 찾아가는 연수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이 관련해서 교육감 승인 과목이 도 차원에서 개발된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에서 개발된 과목을 학교에서 쓸 때는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개발 자료랄지, 선생님들 연수랄지. 그래서 저희 아마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우리 협회 우리 소동 쌤이랑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애국조 생활교육 관련해 가지고 과목은 만들었는데 아직 적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자료는 지금도 넘쳐날 거예요. 아마 학교마다 적용이 그걸 활용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 과목을 개발하면 반드시 지원 방안이 같이 계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규교사 또는 일정 연수 또는 뭐 교감 자격 연수 또는 대학에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이런 과목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앞으로도 쭉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적용하려면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중학교처럼 꼭 과목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과목을 선택해서 해도 되고 해부 생활교육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돼요. 3시간을. 그래서 초등이 훨씬 더 적용하기 쉽거든요. 초등에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중학교는 자유시간 과목도 있지만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주제 선택에 국어하고 연계되거나 사회하고 연계되거나 도덕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도 좋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는 자율 선택 과목이 많이 돼가지고 또는 공동교육과정이랄지 이런 데 되게 그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요때 네, 요 과목이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초중고 이제 수준이 좀 달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옆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위해서는 이제 이건 저희 학교가 해야 될 좀 역할이긴 한데 혹시 함께하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하련다 과목을 개발하지 않고 2학기치를 하련다 하는 학교가 있다면 자료 저희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컨설팅이나 그 선생님들 연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연수 시킬 때는 저희가 연수하고 만약에 이제 그 서클 연습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협회 강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관련된 과목을 개발하련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한계이기도 하고 좀 일반화가 더딘 이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회성 특강으로 지금 보통 우리 강사님 들어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연수로 대부분. 근데 우리 학생들도 저희도 일회성으로 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정기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려면 자유학기제랄지 방과후랄지 이렇게 뭐 20시간, 뭐 30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계약을 해서 시간당 보통 4만 원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특강 강사비는 예를 들어 16에 9를 준다거나 9에 6만 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이렇게 감옥이 됐을 때 일반 강사비로 주라고 하면은 학교는 감사에 걸려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같은 강사가 계속 와갖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으로 개설이 될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이제 일회성으로 특강으로 온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감옥이 개설될 때는 모든 강사가 다 그래요. 계약을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 이럴 때는 이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학기 초, 중간,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우리 외부 강사 선생님들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띄엄띄엄 해가지고 어, 그냥 일회성으로 이분들이 계속 온다는 안 하고 일회성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지속 가능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재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한계는 그 서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클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2시간 가버리거든요. 2~3시간. 그러고 나서 학교가 그 다음 연수를 신청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순천청 장학사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찾아가는 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했잖아요. 선생님들끼리 막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기초는 그 썰 경험해보고 회복적 정의에 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난 학교들은 그 다음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 버전을 미리 마련해 놨었는데 학교들이 매년 기초만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때 제가 인수인계 할 때도 장학사님에게 1차 한 학교들은 그 다음까지 신청하라고 해야 돼. 이 통계를 갖고 있어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처음 오신 분, 안 들으신 분들을 따로 하고 그 다음 버전을 해야지 계속 발전이 나간다라고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래서 매년 똑같은 연수를 할 수 없게 그냥 그 다음 버전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따로 회복적 생활교육 뭐 직무연수 그 에듀니티에 있는 그 기초 연수를 받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따로 기초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저희도 전략을 바꿨거든요. 네. 그렇게 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제 그 질문에 그 이제 교육 공동체 3주체 역할 학생은 뭐를 했고 뭐 역할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자치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내법적 질문을 이제 반성문 내진 성찰문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녹아내리기를 좀 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도 했지만 학부모 교육으로 또 지금 올해도 5월 달에 학부모 교육으로 이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해가지고 개설해서 운영을 좀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좀 실천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장시간 동안 우리 이철영 학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들으시면서 좀 우리 모두가 회복적 학교를 꿈꾸지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기획하시고 또 공동체 집단 지성을 경연하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우리 이설래 교감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우리 회원님께서 알자 참여를 하셨을 때 함께 주셨던 그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이설래 교감쌤과 소통하고
사례 발표 내용 중에 대부분은 포함해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 중 한 가지 그 답변이 안 되신 내용이 뭐냐면 지역 내 학교 공동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간에 회복적 생활 교육이 연계되어서 실천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좀 어떤 대안이나 제안은 무엇인지 우리 교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우리 네. 교감 선생님 답변을 들으시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도 좋고요. 아니면 답변 끝난 뒤에 추가 질문을 직접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역 내에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 개의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해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교 자유시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등에서 조금 해가지고 오면 네, 중등에서 저희가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좀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워낙 여러 학교로 가고 있고 고등학교는 협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대신에 실은 이제 그 지역청에서 찾아가는 연수를 학생 대상으로도 선생님들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연수를 갈 때 학교에 이런 내용을 좀 넣어서 좀 제안을 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네, 연계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분위기는 이제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학부모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학부모의 임원들 모든 학교에 이제 그 학부모 회장, 부회장, 감사가 세 분이 임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전남 도내 이렇게 역량 강화 연수할 때 제가 이제 학부모에 관련된 연수를 하고 거기 일부에 이 앞으로의 생활교육의 방향을 이 부분을 꼭 제가 설명해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일반화 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역에서는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도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학부모 교육에 그걸 연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 학부모님들에게 지역에 조금 더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채팅방에 좀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먼저 그분 답변 좀 하시고 그다음 직접 질문 받도록 어, 네. 우리 포항의 김주리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중앙 회복적 생활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해서 학부모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고 학부모님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감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 회복적 정의에 대해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아이도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한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인가라고 접근을 해서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 정의하고 이제 잘못을 했을 때의 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 때는 그렇게 한 40분 하지만 학부모 교육으로 개설해갖고 할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우리 소동쌤도 오셔서 하셨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 전략이 실제로 오시는 분은 20분? 한 3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써먹는 게 학부모 밴드가 저희가 한 500명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사님과 협조를 구해가지고 늘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래 라이브 방송 때는 몇 분 안 들어오셔요. 그런데 주말이 딱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100분 이상이 봅니다. 네. 그래서 안 오셔도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온라인 연수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고 반응은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아,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훈육하고 이럴 때 좀 잘못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그 화의조정 회복 대화 모임을 이제 제가 직접 많이 했었는데, 일단 대화 모임 끝나고 나면 피해자든 가해자는 둘 다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 고마워합니다. 네, 이게 좀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접수보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학부모님들이 연계 해가지고 학부모 회장이나 임원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교감선생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알아보고 이제 접수를 해서 해도 되고 어떻게 대화 모임 먼저 해볼까요? 하면 대화 모임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접해봐서 그렇지 겸하시고 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다. 학부모님들이 이게 교육이, 제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거든요. 처벌은 할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폭 안 한다, 처벌 안 한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당연히 혼나야죠. 처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 마음 회복과 교육은 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하고요. 우리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은 이제 네, 막 존경한단 말까지 막 하십니다. 정말로 하고 나면은. 네. 그래서 여튼 그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정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 이제 그 강선희 선생님이 한 번 오시고 또 소동 선생님 오시고 또 다른 분도 오시고 하셨었는데 이제 깊은 내용은 이제 외부 강사님이 하시고 저는 일반적인 내용만 할 때만 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채팅방에 있는 올라온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리 선생님께서 연이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 자율시간 운영 과목 내용을 만드셨는데 그 내용이 초등학교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초동 가능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안 전체 이 내용은 이제 초중고 다 가능은 한데 실제로 수업할 때 내용은 재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과목을 2학년 3학년 때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초등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네. 초등도 얼마든지 적용 네.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또 다른 질문, 우리 울산의 이강재 쌤이 주신 질문인데요. 학적 생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셨을 때 프로그램 실선을 넘어서 교사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점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선생님들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회복 대화 모임만 갔다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다만, 뭐가 힘드냐면 내가 직접은 못 하겠다요. 어렵다 하셔, 다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늘 있고요. 쉽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교감쌤 둘에다가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아주 가벼운 거나 어떤 걸 지도를 할 때 일상적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하거나 일상적인 가벼운 뭐 이렇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고 요 정도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여서 이번에 이제 18분 신청해가지고 연수할 때는 이제 우리 그 협회에 강사님들 다 일정 있으시다 해가지고 박수경 선생님 모셔다가 했는데 아주 가벼운 거, 쉽게 쓸 수 있는 거, 요런 내용으로 조금 다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는 정말 있다. 거기까지는 다 공감대가 됐는데 근데 나는 좀 어려워서 못하겠다. 반응 그렇습니다. 나는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가 그 직무연수로 개설이 되면 한 지금 7, 8분이 신청해서 지금 계속 연수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네. 그렇게 이제 한 분이 두 분이 되고 두 분이 세 분이 되고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에 계시는 이윤숙 쌤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학적 성찰문 쓰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이들 반응 어떠했는지도 좀 궁금해 하십니다. 네, 교감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회복적 설찰문을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해가지고 우리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연수를 해도 이 질문을 바꾸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막 물어보지. 재발 방지다 그러면 재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학교의 거를. 네.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성찰문인 그 파일 전체인데요. 제가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막 떠드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너의 수업 태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너로 인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냐, 너의 행동이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 그런데 억울한 점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질문지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교복을 안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쭉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일반적인 성찰문이거든요. 늘 네 행동이 주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냥 물어보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게는, 너의 부모님에게는, 또 상대가 있다 그러면 상대 부모님에게는, 네 친구들에게는, 학급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저희 학급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입에서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지각했을 때, 또 그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반에서 싸웠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안 보여줄 것을 아이들이 좀 보게 됐잖아요. 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지 쓰게끔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 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반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사과할 때도 선생님 뭐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런 부분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요, 이런 건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도 억울한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속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요, 저도요 진짜 이렇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남겨주고 싶은 말. 이제 선생님에게 실은 사과문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편지지 따로 주거나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에 관련 학생들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선찰문도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는 이렇게 즐거웠던 거나 고마웠던 거 먼저 나누고 사과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소원했던 거, 네, 그런데 네가 이랬을 때 좀 싫더라 나는, 이렇게 속상하더라 이런 것들. 이렇게 친했을 때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친한 학생들이 싸웠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다 달라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세우기만 할 때, 특히 친한 애들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전중에 악속막 만들 때도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잘못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성찰문은 학교폭력 관련해갖고 이렇게
지금 억울한 점은 없나요? 뭐 이번 일로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나요? 등등의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계속 한 말은 써! 받지 말고 쓰라고 한 것보다 질문을 이렇게 해라. 질문하면서 이걸 쓰게끔 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안에 따라 질문을 바꿔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바꿔서 한 걸 계속 선생님들한테 보내줘요. 이거는 이런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을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하고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네, 효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앞에 부분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나 뭐 질문의 틀이나 질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시 자료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네. 어, 저기 방금 전에 우리 교감 선생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청주 이희숙 선생님께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 성찰문 내용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럴 생각은 못하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회복적 방향이 당연히 성찰문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화를 했거든요. 늘 시간되었습니다. 혹시 그 귀한 성찰문 종류 자료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나의 공예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때 흉만 안 보면 네, 얼마든지 네,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채팅방에서 뭐 시간 되실 때 공유 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하시고 정말 귀한 자료일 텐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팅에 올라온 질문도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립니다. 우리 김민자 선생님 어디 소속이신지는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김민자 선생님께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미라클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저 이제 질문은 아니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현수의 우리 이지은 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회복적 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교원 선생님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이겠죠? 이 이해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연수를 그냥 하기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역량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회피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좀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그 귀한 공에 감사드린다는 여러분의 말씀 좀 나왔고요. 어, 일단 저희들이 원래는 교감 선생님 사례 발표 시간이 좀 더 길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우리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으로 조금 내용은 약간 방향은 좀 달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원 대상이었고 우리 회복을 실천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은 달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사례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의 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 그때 그 시간 안에 다 답변하지 못하시고 추후에 답변해야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귀한 답변이 모두가 공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애석해서 오늘은 우리 사례 발표 내용을 최대한 좀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최대한 좀 우리가 많이 했다라고 저랑 우리 이설래 교원 선생님을 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역시나 좀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선생님들 그 채팅방에 아직 쓰시지 못하셨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그 질문 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손을 드세요 하면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누가 좀 질문하시겠나요? 질문해도 될까요?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김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교감 선생님에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기 협회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아까 학교 자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교감 선생님께서 만드셔서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시면서 주변에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회복적 관련 자료나 이런 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걸 동의하고 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과목의 느낌으로 뭘 하게 되려면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교재 안에라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가치나 이론적인 부분, 실천하는 부분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성 있게 뭔가를 지도하려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자료 중에 일반 교사들이 그걸 다 찾아가면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놓고 하는 게 그게 솔직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회 입장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단계별로 꼭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교재화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이나 이런 걸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가 저희가 거기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걸 놓고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런 동광양 중 그 학교에서 만들어진 교재처럼 그런 교재들이 좀 많아진다면 그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 골라서 쓰는 게 흩어져 있는 아주 조각조각난 프로그램들을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자율시간도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김주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주리 선생님 질문은 우리 이설래 교감 선생님께 향한 거라기보다는 협회 본부에 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맞나요? 네네, 어떻게 네, 보면 협회 차원에서 뭔가 해놓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네,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그 동강양 중학교에서 과목 개발하시면서 참고하셨던 제가 교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서동욱 선생님 교재라고 알고 있는데 먼저 그분 답변 주시고 답변 주시는 동안에 우리 협회 본부에서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추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슬 교감 선생님 어떤 좀 교재들을 좀 참고하시는지 예,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동 선생님 회복적 학교 세우기를 가장 많이 참고했고요. 또 이재원 원장님 회복적 정의의 그 책도 좀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네, 이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은 그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의 어울림 프로그램이 실은 이제 모든 학교에 그 보고는 실은 교육청 보고는 다 한다고 보고를 해요. 왜냐면 51시간 안전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 한다고 돼 있는 그 어울림 프로그램에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감정 나누기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제가 설득할 때도 이미 거기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만 발췌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협회에 좀 제안을 드릴 것은 그 교육청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학교 자율시간 과목으로 이제 초등용, 중등용으로 이렇게 그 수준별로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과목만 등록을 해놓으면 에듀니티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승인하고 나면 그 자료를 다 올려요.
학교들은 거기서 검색해가지고 나와 있는 과목을 본인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놓고 대신에 자료는 넘쳐나도 학교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신청한 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협업해갖고 만약에 만든다면 그것까지 같이 네,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 교육과정안을 저희 학교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게 안 보이나? 네, 아직 안 보입니다. 음, 차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 교수 네. 그러니까 교사학습 학습안을 좀 과정안을 공유하셨을 때 좀 더 저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기 파일로 PDF 파일이 공유가 안 돼서 한글 파일을 제가 그러면 공유를 교감 선생님 그 준비되실 때 저한테 신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우리 혹시 바로 좀 우리 협회 본부에서 방금 전에 질문과 관련되는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그 교재를 자료들을 좀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료들로 좀 묶어서 개발할 그런 의향이 계획들이 있으신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호 소장님 네, 좀 간단하게 그,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그, 김주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생님들이 쉽게 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막 계획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사실, 그, 이선혜 선생님도 그 참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네, 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그 서동욱 쌤이랑 팀들이 함께 만든 그 자료가 사실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그 이론과 실천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간단하고 좀 그 실천하기 간편한 그런 교재에 대한 필요라면 그거는 저희가 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음. 근데 저희 사실 여러 그 교육청에서 네, 또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예, 그런 자료들을 좀 저희가 참고해서 예, 그 좀 간편한 그 실천서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이제 개설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자료는 저희가 선택해서 쓰면 되니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는 저희가 교사학습 과정안이라고 했지만 이 과목의 성격이나 목표, 이 과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목표는 뭐고 이제 목표는 저희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체계나 성취 기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 세우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이제 이렇게 내용의 체계에 핵심 아이디어는 뭐고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단원에 대한 이제 공감대학 쪽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저기 자기 감정이해 등등 공감 얻기, 뭐 감사 표현 활동하기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은 나눠 우리 함께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기준 이건데 교수학습은 어떻게 할래? 라고 했어요. 교수학습 방향은 이런 거고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평가는 이렇게 할 거야. 방법은 이거야. 여기까지를 여기 이것만 승인 받으면 돼요. 일단 이것만 있으면 과목이 개설이 되고요. 이제 이런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나머지 이제 교수학습자를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건 다 뭐냐면 이런 교수학습 자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차시가 나오고 이제 교육과정하는 이거고 이제 1차시는 이런 내용으로 할 거고 활동지는 아이들 활동은 이런 내용이고 네, 이렇게 쭉 한번 그냥 살펴볼게요. 2차시 때 학생의 권리란 뭐 규칙이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눠 알아가기 뭐 여기서 이제 서클이 들어가고 가치 세우기 그 다음에 전중의 약속 만들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전중의 약속이 나오고 이제 일반 학교들은 본인 학교 거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포식 그 학년이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정과 친해지기 하면 감정 뭐 단어 카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교수학습 자료는 운영위원회만 심의 거치면 되고 승인 받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성격 목표 성취 기준 내용의 체계 이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보시면 참고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막 잘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체계로 좀 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여주신 이선혜 선생님 그 자료가 그 과목 등록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갖춰지면 과목으로 등록이 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교육부에 탑재해 놓은 데는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까지는 안 하고 교육과정 안,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까지 한 10페이지 그것만 딱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해서 할란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요청을 하면 보통 학교들이 이제 공유해 주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청에서 심의한 곳은 교육청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서 개발하신 함께하는 우리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하겠다면 이 자료들을 공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저희 학교 거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학교에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교수학습 자료는 우리 학교에 조금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팁으로 이제 드릴 수 있죠. 컨설팅을 해주거나 이렇게.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설래 교감 선생님께서 제가 지원을 두 가지로 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는 과목을 처음부터 하고 싶다. 과목을 개발하는 것부터 우리 학교는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동강형 중에서 개발한 함께하는 우리라는 과목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연수 지원을 좀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연수 형태로 그 지원을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추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도 우리 잠깐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 자율시간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실행 연수를 2주 전에도 도에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이틀 연수를 했거든요. 하루를 제가 전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런 교육과정안을 도출을 어떻게 해내고 이런 성취 기준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 맞춤형으로 또 연수 계획안이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이 그 회복적 그
그 정의나 또는 아이들 서클 뭐 대화 모임 뭐 연습하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 할 때는 좀 자문이 필요하다. 아니면 제가 이제 연계를 할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 이제 만들어낼 때는 여기 협회에 도움을 받으시라. 근데 저도 실은 처음에 재작년에 할 때 이재용 원장님이 잠깐 저희 학교 와가지고 컨설팅 한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서동욱 선생님한테 컨설팅 한번 또 받았고, 그 다음 우리 강선희 선생님이 잠깐 컨설팅 한다 해갖고 저 아침에 만나갖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저랑 수정 작업했거든요. 네, 이렇게 도움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이제 협회에서 좀 도움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과목을 그 설계하는데, 네, 네, 그쪽에 제가 좀 도움을 주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감사드립니다. 협회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 우리 이영 소장님 맡고 계신 연구소에 이제 학교 연구회가 있는데요. 연구회가 이제 주로 어떤 연구 개발 이런 쪽보다는 나눔이나 뭐 공부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틀을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강원도에서 전에 이런 또 관련한 그 교육안 만들 때도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의견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계속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건 아마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 연구회들의 또 노력이나 개별 학교들의 또 공부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뭐 한 차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모이고 아까도 그 사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또 되게 중요한 발전이나 그럴까요? 어떤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어떤 걸 이제 우리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시죠. 이런 것도 사실 저희 협회의 딱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중에 특히 저는 잘못하면 비스무리한 활동들이 나열돼 버리고 많은 또 매뉴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있어요. 차라리 이제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연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회복적 정의라는 이 패러다임, 이 가치가 그 특정 연령대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으로 전달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좀 연구가 또 어떤 뭐랄까 자료화, 요게 저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나머지 활동 쪽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공동체나 뭐 책, 뭐 관계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클이나 뭐 존중.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여전히 좀 더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지점에 그 회복적 정의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왜냐하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주에 어떤 선생님이 제 이 파란 두꺼운 책을 초등학교 6학년들하고 읽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그 450페이지잖아요. 그걸 읽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아동학대로 신고 안 된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또 학생들이 읽어가면서 같이 나눔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또 오늘 이선의 교감쌤의 그 자료나 이런 내용 얘기하는 걸 보면서는 회복적 질문이라는 소책자를 아예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의 뭐 이선래 교감쌤이 거의 다 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이렇게 고민하고 다른 영역의 회복적 질문까지만 집어넣어도 어, 그 충분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아무튼 그런 쪽에 좀 개발이나 보급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보가 아는 대로 연락들 드리고 또 출판이나 어떤 자료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사장님께서 그 우리 쌤이 제안해 주셨던 자료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되어 가는데요.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음성 해제하시고 바로 직접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네, 한 가지 더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내년도부터 이제 초중고에 그 사회 정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씩 하라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6시간을 이제 학교마다 이 6시간 뭘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6시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평화감수성 훈련 부분을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협회에서도 6시간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시간 의무적으로 이제 내년에 한 학년 이제 6시간 하고 그 다음에부터 계속 그 매년 6시간씩 하게끔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3 이제 3학년이자 중학교 3개년이다 그러면 6시간, 6시간, 6시간 매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학년별로 과목으로 선택해서 어려운 학교들은 이 사회정서 교육을 이 내용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게끔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도에 이제 제가 학폭팀에는 이제 학교 자유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담 쪽 대한 이제 관계 맺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학교 안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사회정서 교육에 이걸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동광양중학교에 교원대적으로 연수를 할 때 여쭈거든요. 갈등 사안이 갈등이 발생하거나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함께 협동조야 모임을 진행하실 분은 우리 학교에 누구이시면 좋겠냐, 누구이셔야 하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부장님, 뭐 상담생님 뭐 이렇게 대부분 답변하시는데 우리 동방향중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동방향중학교에서는 갈등 상황이나 학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우리 교감께서 먼저 나서셔서 그런 상황들에 좀 어, 도움 주시는 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 다른 어떤 학교에서 교원 대상으로 제가 그 연수를 할 때 동강여중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올해 다른 학교로 전입하신 쌤을 뵙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뭐가 적응하기 힘드냐 그랬더니 어, 교감선생님께서 항상 공동체 집단지성을 좀 견인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새 학교에 좀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올해 우리 동양 중학교에 여러 번 가면서 느꼈던 것은 교감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좀 이끄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공동체 구성원의 이 과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합의 과정을 좀 이끌어내셨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질문에서 나타났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에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시고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짧지 않은 2시간이었죠? 네, 귀한 말씀 주셨던 우리 이설래 교환생께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관심으로 잘 들어주시고 질의해 주신 우리 지금 함께 계신 모든 우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면 학교가 진정으로 좀 평화롭고 회복되길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여기 함께하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각자 계신 지역에서 회복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소중한 좀 씨앗이 되어주시고 모두가 함께 연대하는 실천을 계속해 주시길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적인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계기로 늘 우리가 그래왔지만 어, 오늘 이 자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학교를 회복적 공동체로 좀 만드는 일에 그런 회복적 공동체로 학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함께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리가 오늘 이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지길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역할을 우리 본부 선생님들께서 또 견인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각 또 지부 단위에서도 그런 견인해 주시는 그런 어,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좀 약속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례 공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치고요. 마무리는 우리 이형우 소장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형우 소장님, 네, 네,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이선혜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혼자는 뭐든 하기 어렵더라고요.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든 계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근데 나눔 자체가 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궁금한 거,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네,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지네요. 분량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저희 광주 전남 우리 단톡에 그냥 공유하면, 네, 누가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제가 그럼 그 부분에 좀 잠깐 제안 드려보면 네. 일시적으로 우리 그 해국적 정의협회 한국 해국적 정의협회 홈페이지에 어떤 뭐 한시적인 어떤 뭐 폴더 만들고 거기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그 자리를 아니, 그 자료를 공유하시는 그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저는 뭐 이선혜 선생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한시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자료집, 거기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선혜 선생님? 나 부족한데, 네, 괜찮습니다. 흉만 안 보면,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특히나 이 자료를 공유하시는 네, 대상은 이영호, 함께 네, 하셨던 우리 네, 회원님들 한해서 무분별하게 알겠습니다. 공유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도 싶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저희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 귀한 나눔 해주신 우리 이선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사회를 또 진행해 주신 우리 강선희 지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음, 그, 글쎄요, 저희가 회복적 학교가 왜 동광양 중에서는 되고 다른 데서는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그 역할을 해줘야 할 누군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역할을 또 이선혜 선생님이 훌륭하게 해주셔서 동광양중에 이렇게 변화를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또 한편에 하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스빌딩에 3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3급 과정을 저희가 1차 팀, 2차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회복적 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또 새로운 변화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선생님. 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마련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편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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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